자, 일단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해놨고요. 그냥 진짜 단순히 렉이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코드 상황을 좀 만들어 놨는데 위에 거 두 개는 아까 전에 확인을 했으니까 세 번째 것만 좀 보자면 제가 클릭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잘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 이벤트를 걸어서 사용하는 것과 온 클릭을 사용하는 거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온클릭과 클릭.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온클릭을 쓰나 클릭을 쓰나 어차피 동일하게 동작하니까 뭐 굳이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가 읽히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얘는 또 왜? 다시 또 안 먹네요. 아이 참. 그냥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과 온클릭의 차이인데, 자,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알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느낌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클릭 이벤트를 사용해서 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jQuery를 쓰기 위해 준비 하나만 세팅해 주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UL 태그를 선택해서 이 녀석의 UL에 자식으로 있는 li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발생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펑션.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한테 제가 이런 거를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this는 우리가 자바에서 배웠던 그 this랑 유사한데 좀 달라요. 자바스크립트도 객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개념으로서 활용은 되지만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뒤에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고, 자, 일단 이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UL의 자식으로 있는 li를 클릭했을 때 클릭된 li 태그를 지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클릭하면 왜 또 안 지워지니? 에이 참. 그럼 애초에 li를 걸어놓고 이것도 렉이 걸렸다. 또 렉 걸렸네요. 그죠? 참 이게 왜 그런지 이거는 지우고 다시 열겠습니다. 뭔가 살짝 문제가 있나 봐요. 자꾸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니까 후딱 해보죠. 지금 이게 시크릿 모드로 열은 거라서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여도 이거는 그냥 감안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실행이 잘 되면은 이렇게 li가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이런 걸 좀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코드 구성을 이런 식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얘는 뭐 한 거냐면 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li를 클릭했을 때 그 클릭된 li를 지우겠다라고 한 거고, 이 녀석은 그냥 ul 태그한테 li 태그 하나를 추가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HTML 구성에는 3개의 li밖에 없지만 스크립트를 통해 li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li 태그 3개는 클릭하면 지워져요. 근데 이 new li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통해 동적으로 생성된 이 녀석은 클릭을 해도 안 지워져요. 이 녀석들은 지워집니다. 얘는 안 돼요.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그냥 단순한 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동적으로 추가된 화면 엘리먼트 요소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li가 추가가 돼도 결국에는 ul의 자식으로 li가 존재하는 개념인데, 그 개념에서 정상적인 이 스크립트 함수가 사용이 안 된다. 근데 얘를 온클릭으로 만들어내면 온클릭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얘는 기존의 걸 눌러도 삭제가 되고요. new li를 눌러도 삭제가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동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 STS에서 실제로 JSP 파일 만들어다가 스크립트 작성하면 그런 데서 한번 다시 해보죠. 여기서는 자꾸 지금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느낌으로 이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 첫 번째 문제 했었고,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변수를 만들지 말고 하는 거니까 애초에 저는 변수를 안 만들어서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 변화, 이것도 좀 생략을 하도록 할까요? 어차피 다 똑같은 일이에요.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활용해서 그냥 경고창을 띄우든가 아니면 스타일에 변화를 주든가 하는 것들 뿐이니까, 이거는 제가 정답을 올려드릴 테니 그 정답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정답은 올라갔을 겁니다. 저게 이렇게 다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맛보는 거는 이 정도로 할 거고, 실제로 이제 바로 활용을 할 거예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환경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 웹 환경 구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스크립트라는 녀석 자체가, 이 녀석이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코드편에서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HTML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보니까, HTML은 실제로 화면을 만들기 위한 요소고 이 화면 안에 스크립트를 넣을 거고, 우리는 이 스크립트의 동작을 통해 자바로 만들어 놓은 서버라는 그 백엔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과 서로 통신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웹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설치하고 세팅할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자,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웹 환경을 구축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그 다음에 JDBC 아티클 매니저, 이 두 개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치명적인 문제, 어떤 문제? 네트워크 불가라고 했던 문제를 이제 웹 환경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느 정도만 해결이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웹 환경을 구축해서 실제로 이제
콘솔에다가 결과를 볼 게 아니라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브라우저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낸 코드를 실행시켜 볼 거예요. 진짜로 웹사이트처럼 접속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어느 정도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사용할 이 웹 환경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위한 로컬이라고 하는 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여기서 웹 환경을 다 구축해 놓고 열심히 개발을 마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막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를 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제 친구가 들어와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웹 환경을 통해 네트워크 기능이 가능한 건 같은 공간, 같은 인터넷상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하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반쪽만 됩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다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서 서버를 구축해야 돼요. 요즘 뭐 클라우드 서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서버를 구축하든가 어떤 방식이든지 서버를 구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어디 있든 전 세계 누구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반쪽짜리 네트워크 웹 환경을 구축을 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일단 이거는 실제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필요한 요소들은 다 똑같아요. 이제 이거를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서버를 구축을 하냐 마냐의 차이인 거지 구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일단 웹 서버가 필요해요.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던 순수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웹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법이 약간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는 똑같이 자바고요. 그 자바를 활용해서 기능이 가지는 프로세스는 다 똑같겠지만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웹서버랑 통신을 할 수 있어야만 그걸 브라우저를 통해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세팅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웹서버. 그리고 이 웹서버랑 통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JSP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JSP라는 걸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화면을 만들고 이 JSP 파일 안에 스크립트 같은 걸 넣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블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할 겁니다. 애초에 이 JSP라고 하는 게 자바 서블릿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JSP는 페이지입니다. 뷰예요, 뷰,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즉 HTML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이 안에 JSP라는 파일 안에 HTML 태그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태그 구성에 CSS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스크립트 동작도 다 가능해요. 우리가 코드편에서 실제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나눠서 세 가지를 한 번에 사용했던 것처럼 이 파일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냥 HTML과는 다른 점이 이 안에서 자바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서블릿 페이지예요.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 쓰려고 하는 이 서블릿이라는 개념과 함께 했을 때 편하게 우리가 웹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웹 서버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JSP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할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끝났다면 서블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웹 서버와 우리가 만든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며 브라우저의 화면을 띄워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또 안 되네.
자,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웹서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그동안 만들었던 게시판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웹서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웹서버를 사용해서 웹 환경을 구축을 할 거고 막 통신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 프로그램한테 말을 걸었고요. 프로그램이 이 명령어를 판단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일처리가 됐었어요. 앞으로 이제 웹 환경이 구축이 될 거니까 사용자는 누구한테 우리 프로그램한테 요청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웹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직접 말을 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사용자는 웹서버한테 말을 걸게 될 거고요. 이 웹서버가 사용자의 말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 쪽으로 넘길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자, 이 웹서버가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이 웹서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은 해요. 둘 다 가능은 한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 이 웹서버를 넣는 방식은 우리는 못해요. 둘 다 아예 불가능한 건, 둘 다 가능한 방법인 건 맞고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웹서버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웹서버를 개발하는 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웹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걸 개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다만 가능한 방식이긴 해요.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거 하나 남았겠죠? 우리 프로그램을 웹서버에 넣는다.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웹서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포를 해봐야 돼요. 배포를 하면 이게 확실하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STS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하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뒤에 실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뒤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포를 해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이해가 될 거니까 일단 우리는 이런 개념이 맞습니다. 웹서버 안쪽에 우리 프로그램을 넣을 거다. 근데 이 웹서버라는 건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다라 그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톰캣이라고 하는 웹서버를 사용할 거예요. 웹서버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엔진X라고 하는 녀석과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이렇게 자바로 개발을 하는 상황이니까 가장 대중적인 톰캣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녀석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안 쓸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톰캣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STS 프로그램 그 툴 안쪽에 JSP라고 하는 파일을 기본으로 만들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추가 설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예전 STS, 되게 오래전 STS들은 이 JSP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STS 파일만 설치를 하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쓰면 이 녀석을 추가 설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스프링부트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STS 버전이 올라가면서 특정 버전 이후부터는 애초에 이 녀석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게끔 변경됐어요. 대신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추가로 설치해서 쓸 수 있게끔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할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설치를 좀 해볼까요?
자, 크롬 브라우저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톰캣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아이고. 자, 톰캣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입력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는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검색하시면 나오는 아파치 톰캣 이 웰컴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 주셔서 싹 다 영어로 뜨면서 막 어려워 보이죠? 근데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호랑이, 표범 이 녀석과 이 마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톰캣 사이트로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의 공식 마크니까. 자, 사이트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이제 이 톰캣을 어떻게 쓰는지 이 사이트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제가 그건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설치만 하시면 되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옵니다.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 중에서 자, 11, 19 이건 당연히 버전이겠죠. 근데 이 버전 중에 11에는 베타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베타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10 버전으로 갈 겁니다. 더 아래 버전 써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냥 10 버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톰캣 10 이 녀석을 클릭해 주고요. 자, 그럼 이 사이트에서 지금 가장 10점대 버전으로 가장 최신이 10.1.28이라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퀵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가장 빠른 안내 같은 느낌인데 근데 우리는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이 10.1.28이라고 하는 이 버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코어만 보면 돼요. 코어만. 코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저희 64비트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내려받기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설치된 이 녀석을 그냥 압축을 푸세요. RZ 파일을 받았잖아요. 이 녀석의 압축을 그냥 푸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풀기 이걸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된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요. 폴더가 어디 만들어졌니? 여기에 만들어졌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니까 그냥 이거 잘라내기 해서 제 폴더로 옮긴 다음에 좀 할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치 톰캣 10.1.28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하나가 생겨났어요. 자, 이것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면 톰캣을 사용할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압축을 푸시고 나면 압축이 풀린 그 파일은 본인들 사용하시던 그 폴더로 가지고 옮기세요. 사실 어디다 놔도 상관은 없지만 찾아가기 쉽게 놓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톰캣 설치 다 완료되셨을까요? 이거는 금방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STS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톰캣 설치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오랜만에 STS를 좀 들어와 봤어요. 기존에 켜있는 건 다 꺼주도록 하고 이 프로젝트도 그냥 닫아줄게요. 굳이 열려있을 필요 없으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톰캣 설치했고요. 압축 풀어놓은 상태 이 상태로 두고 STS를 오랜만에 켜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실 다른 거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톰캣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가 확인해보기 위해 자, 패키지 익스플로러 이쪽에 마우스 클릭, 빈 공간 클릭해준 다음에 컨트롤 N 뭐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창을 띄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서버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서버라는 녀석이 나와요. 자, 이 녀석을 클릭해서 넥스트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웹서버를 등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아파치 톰캣 설치했죠? 첫 번째에 있는 아파치 이거 옆에 화살표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톰캣 V 뭐 10.0, 10.1, 9.0, 8.5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가 설치한 버전은 10.1.28 버전이에요. 그럼 10.1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28 버전을 받았다 그럼 10.0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10.1.28이다 그럼 10.1로 가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자, 선택해주고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어요. 그리고 넥스트. 자, 그럼 이 서버에서 이제 톰캣, 네가 설치한 톰캣을 좀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브라우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압축 풀어서 옮겨놨던 그 폴더를 찾아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니셜로 된 폴더에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있어요. 자, 이 폴더를 선택한 이후에 폴더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거 처음부터? 어떤 선택이요? 이거 서버 선택이요? 아,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잠깐 대기해 주시고 다시 소희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서버 여기까지는 오신 거죠? 아, 여기 아니에요. 그럼 STS 여기서부터? 아, 오케이. 자, 패키지 익스플로러 이 빈 공간에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N 이거 우리 클래스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거였죠? 그거 열어서 여기다가 서버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녀석 이 서버를 선택하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에 있는 이 아파치라고 하는 녀석의 화살표 클릭 한번 해주실 거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10.1 이 녀석을 클릭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브라우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톰캣 설치해서 이제 압축까지 풀었던 압축이 풀린 이 폴더 있죠? 그 녀석을 찾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폴더 선택한 이후에 바로 폴더 선택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아까 지금 이제 멈춰 계시라고 했던 부분까지 온 거예요. 자,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넥스트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연동할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피니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측 하단에 뭔가 되고 있는데 이건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중간에 있는 쇼 뷰 여기에 서버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으면 그냥 그 녀석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없다면 아더를 눌러서 여기서 서버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서버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오픈해 줄게요. 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서버 목록을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한 작업을 똑같이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이 서버스라고 하는 탭을 열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클릭한 이후에 초록 색깔 재생 버튼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콘솔 창에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뭐가 막 나와요. 막 뭐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서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멘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서버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 멘트가 아니라 뭔가 에러 메시지 같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already 포트 어쩌고 나올 거예요. already use 포트 해서 8080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거 뜨신 분 있나요? 없으세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앞으로도 뜰 수 있는 에러기 때문에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에러가 떴든 안 떴든 지금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서버는 종료할게요. 터미네이트에서 빨간색 네모 눌러서 종료해 주시고 이 X 눌러서 내용도 꺼줄게요. 정신사 나오니까. 자, 이 서버 아까는 클릭 한 번 하고 재생 버튼 눌렀는데 이번에는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대해서 뭔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사용할 포트 번호를 바꾸는 방식은 이쪽이에요. HTTP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 여기에 있는 이 8080을 뭐 8081이라던가 8082, 뭐 3, 4 뭐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요. 그리고 그냥 빈 공간 같은데 아무데나 클릭을 딱 해보면 얘가 입력이 다 끝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S 저장이죠. 저장을 해주시면 나는 포트에 대한 변경을 설정을 바꾼 겁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톰캣 서버, 내가 방금 전에 만들어낸 이 서버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 이 서버는 8081 포트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저장까지 완료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장했다면 얘는 그냥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버를 다시 켜보세요. 그럼 여기에 중간쯤에 808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8081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바뀐 포트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화면을 띄우면 그때 가서도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서버 켜시는데 문제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은 서버는 종료하고, 자, 저도 이제 콘솔을 직접 여기 콘솔에서 뭔가를 막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밑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위치를. 그 전까지는 콘솔로 보여드려야 될 게 좀 많아서 저기다가 위치를 좀 잡아 놨었는데 이렇게 좀 잡아 놓을게요. 자, 이제 우리가 JSP를 쓰기 위한 준비를 좀 할 거예요. 추가적인 설치 및 세팅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할 게 좀 많아요.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따라하는데 너무 따라하기가 힘들었다, 나 못 보고 지나갔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그냥 화면을 계속 봐주시고요. 중간에 멈춰서 그냥 봐주시고, 제가 2교시 끝나고 또 영상 바로 올릴 거니까 그 영상 참고해서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서 따라하기보다는 일단 보세요. 보는 걸 먼저. 자, 제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윈도우에 아니다. 윈도우 말고 헬프로 가서 Install New Software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 녀석으로 들어온 뒤에 제가 Add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입력할 정보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어디 갔어?
이번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거기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JSP를 사용하기 위한 SDS 세팅에 보시면은 emit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하나가 올라왔죠? 이 녀석 복사할 거고요. 다시 여기 add 하던 여기로 돌아와서 로케이션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여기 HTTP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없앨 겁니다. 이만큼만 복사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리고 네임에다가 emit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dd 버튼 누를 거고요. 약간 시간을 기다려준 뒤에 이렇게 뭐가 나왔는데 여기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넥스트 진행할 거예요. 이 에빗은 우리가 코드펜에서 젠코딩 같은 거 할 때 편하게 태그 만들고 하던 거 있죠. 그런 기능 쓰려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JSP를 쓰기 위한 설치라기보다는 우리의 편의성을 위한 설치입니다. 넥스트 진행할 거고 시간 약간 기다려준 뒤에 조금 걸리나 보네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급하게 따라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업로드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 거예요. 꽤나 걸리는군요.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할까요? 기다리는 걸 다 기다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의를 해야지 사용이 가능하겠죠. 동의해 주시면 되고 피니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인스톨링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또 게이지가 조금 움직일 거예요. 이것도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기다려 볼까요? 자,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권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알려드린 걸 설치하시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Select All 누르시고 그 다음에 Trust Selected 하시면 돼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 검증이 끝난 녀석들을 설치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마저 기다려주면 됩니다. 에러가 났군요. 이건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이 녀석 다른 녀석을 좀 먼저 설치를 해 놓고 그 시간 동안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emit이라는 거는 방식은 이래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좀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JSP를 사용하기 위한 설치입니다. 자, help에서 install new software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add를 할 게 아니라 이 화살표를 눌러서 상태바를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latest eclipse release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렇게 경로가 잡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을 선택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안쪽에 뭐가 많이 나오는데 맨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화살표를 누를 거예요. 전체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화살표.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이클립스 자바 EE 디벨로퍼 툴스라고 하는 녀석부터 자바스크립트 디벨롭먼트 툴스 크로미늄 V8 리모트 디버거라고 하는 녀석까지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면 총 9개의 선택 요소가 잡힐 겁니다. 여기에 9 아이템스 셀렉티드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똑같이 선택을 하시면, 자, 선택을 완료했다면 넥스트 진행해 주면 되고요. 얘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나오면 또 넥스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 동의를 해줘야겠죠. 다음 피니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아까처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 뜰 수도 있는데, 그럼 Select All에 Trust Selected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대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지금 당장으로는 예측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STS 버전을 다른 걸 받으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합시다. STS를 새로 하나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가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 했을 때 그냥 설치가 된다라 그러면 그냥 두셔도 돼요. STS 제가 버전을 하나 내린다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거랑 막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수정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마 4.23.1 버전을 썼던 것 같은데, 그죠? 4.23.1 버전, 그 버전을 쓰고 있는데 4.24가 새로 나왔고, 그냥 23.0 버전으로 갈게요. 저는 여기서 윈도우 64 익스트랙팅 자르 이 녀석 하나를 설치하죠.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설치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를 먼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사용해서, 그리고 시간을 더 드릴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일단 해보시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저처럼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STS 버전을 한 단계 낮춰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낮춰서 설치할 때 들어오는 경로도 지금 영상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설치하시고요. 익스트랙팅 자르 파일 받아낸 이후에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되는 방식, 여기서 cmd 연 다음에 자르 파일 압축 푸는 거, 이것도 영상에 그냥 같이 남길게요. 자, 다운로드 폴더에서 cmd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 창 하나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자바 자르 스프링 플스 7 4.23.0 버전 확인한 다음에 자르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이것까지 영상에 담아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자, 설치 끝났으면, 압축 해제 끝났으면은 여기 압축 해제된 폴더는 잘라내기 해서 본인 폴더 경로로 가지고 오고요.
다 옮겨지게 되면 폴더 들어가서 설정부터 건드리겠습니다. INI 파일 들어가서 여기 XMS 이 부분을 2048로 변경 후 저장. 그 다음에 이건 꺼주시면 되고 바로 스프링 툴스트 4 열어줄게요.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워크스페이스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새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여기 워크스페이스 잡아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런치. 근데 웬만하면은 기존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익스플로드해서 이 STS는 방화벽에 걸리지 않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해야겠죠. STS 새로 설치했으니까. 자, 인코딩 UTF-8 텍스트 UTF-8 들어가 있죠. 자, 이 워크스페이스를 썼던 거를 그냥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별도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우리가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텍스트 폰트 디트 코딩 되어 있죠. STS 실제 버전은 바뀌었지만 워크스페이스를 동일하게 쓰면 이런 기본 설정들은 추가로 건드릴 게 없으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저처럼 안된다, 에러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버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STS 재설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